우리나라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도 지금 하루하루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언제 특검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 사실 뭐 특검은 중국식 공안 통치인 것 같고 지금 특검을 넘어서 특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북한식 인민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가 중국을 따라하고 북한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민주당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검찰을 아예 없애겠다고 이름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특검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은 누가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대 특검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상황, 악재가 터졌을 때나 아니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악재가 어떻게 본다면 그날의 뉴스, 탑 뉴스를 장식할 때 특검을 통해서 이제 이른바 물타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저는 국회 본청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거. 저 원내대표실까지 올 거로 상상 못했어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 못했는데 지금 특검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이제 법에 기초해서 법률과 헌법에 기초하고 증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답을 딱 정해놓고 그냥 직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제는 사실 뉴스는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저거 최규진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그냥 여러 가지 어떤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가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을 가리는 행태의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니, 전당대회 때 우리가 그때 충북에서 청주에서 전당대회 하는 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당을 하필 하고 마는 날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기까지도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조은석 특검이라는 분이 가지는 이분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잖아요. 알죠. 정치적이고 이른바 그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박계 인사로 감사위원으로 꽂아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어떤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았고 심지어 민주당 측의 어떤 감사 내용 자료를 이제 주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편향된 사람이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도의 문제는 있는데 결국은 혐의 입증을 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으면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황당한 게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된 건 작년 5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뭐 기재된 내용이나 그런 지금 특검의 수사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3월 9일부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통한 능력이 있네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가 나름대로 좀 알고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3월 9일부터 이렇게 특정할 수 있다고 어제 배제하지 못한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배제하지 못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땐 특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에 대해서 3월 9일부터 알 수 있을지 몰랐을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3월 9일부터 준비한 계엄이었으면 계엄이 되게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이 됐었어야죠. 참. 그러고 그것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나서 특검이 오늘 또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나온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기사들이 미국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소송에서 지면은 한국 등과 무역 합의가 무효될 수도 있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지금 이제 미국 지금 상호 관세를 놓고 이게 과연 뭐 무효냐 유효냐 미국 법정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1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졌죠. 그리고 이제 항소 법원까지 넘어갔고 뭐 이제 대법원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두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한다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등과의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뒷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호관세와 관련된 소송인데 상호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관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지금 이것저것 다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럼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자동차 관세 25%또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볼 때 이게 예. 연방 대법원에서 예.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 속된 말로 무효화됐을 때 네. 그게 좋은 건지 네. 아니면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게 좋을지 좀 네. 애매합니다. 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품목관세는 아직도 남아 있고 25%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예. 자동차도 0에서 원래는 이제 한미 FTA 때문에 우리는 0%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15%를 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25%를 여전히 두들겨 맞고 있고 예. 그것 또한 일본은 2.5에서 12.5가 오른 거고 우리는 15%가 생으로 오른 겁니다. 그것도 문제고 제일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3,500불 플러스 1,500불이 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1,500억 불이죠. 예, 예. 아 이거 돈의 어떤 단위가 900조. 그럼 예. 5천억 불입니다. 예. 5천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700조의 어떤 성격이 미국은 그걸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대출을 해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게 SOC 예. 투자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미국에 도로를 내고 항만하고 그다음에 다리를 건설하면 우리나라가 거기서 어떤 이득을 얻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없죠. 예.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무부 장관, 미국의 상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국민에게 90%의 이득이 간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투자금의 어떤 성격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달리 보고 있고 예. 이익도 어떻게 가느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6천억 달러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LNG까지 포함하면 1,000억 달러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또 무기 구매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 500억 달러까지 합하면 6,500억 달러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 자동차 관련해서 25%를 두들겨 맞고 있고 네. 또 이재명이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에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해서 엄청난 대규모 공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 장비를 중국으로 들어놓을 때 껌껌이 그거를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것은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최혜국 대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뒤통수 제대로 맞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게 됐을 때 이거를 다 생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퍼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졌을 때 문제는 또 뭐냐. 우리가 투자한 건 투자한 거대로 되고 만약에 우리가 25%는 또 계속 부과를 받는다면 그거는 도루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측 가능성을 따졌을 때 여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게 저희가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근데 예. 이제 따져보면 예. 관세 맞는 거하고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800조를 갖다 주는 거하고 생각했을 때 네. 뭐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인 거고 예.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이제 흔들리는 리더십이고 친중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숙청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호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만나면 또 청구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머니머신으로 보일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예. 연방 대법원에서 여튼 트럼프가 이기길 바라긴 하는데 아주 냉정하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받은 그 협정서가 없지 않습니까?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문제는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증거로서의 어떤 합의서가 필요했거든요. 이런 문서가. 근데 이 문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럼 그러면 제가
이거 특검과 엮어가지고 짧게 좀 트럼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메인 주제가 특검이니까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일주일 정도 됐죠.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입에서 이제 거친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을 두고 뭐 각종 특검이 있지만 특히 조은석 특검을 두고 법에 탈을 쓴 정치 깡패다. 이제 강하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강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처음부터 출범했을 때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적 한계가 있었어요. 원래 특검이란 거는 집권을 했을 때 그 집권 그 정부가 어떤 수사를 했어요, 검찰이. 근데 그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 보충적 성격으로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검찰, 공수처, 경찰 뭐 다 가지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더 속된 말로 강한 더 센 수사 기관을 앞장 세운 거죠. 그런데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민주당 추천목으로 딱 된 사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 원래 유명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본인이 다음 포지셔닝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처신해야 될 거를 명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법에 탈을 쓴 정치적인 행위인데 아니 묻지도 따지질 않고 그러니까 그 영장의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8월 29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영장 발부 받을 때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긴급하다 이렇게 긴급하니까 빨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쓰는데 8월 29일에 받아가지고 9월 2일에 최규진 후보자 청문회하는 날에 그동안 모아다가 9월 2일에 했습니다. 나흘 묵히고 있다가 그래서 9월 2일에 딱 들고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압수수색으로 다 도배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 뭐냐면 그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묵혀놨다가 뭐 김치도 아니고 묵혀놨다가 이 굉장히 본인들한테 불리할 때 곶감 빼먹듯 악재가 생길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른바 3월 9일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뭔가 계엄에 대해서 알았다. 그래서 대통령과 소통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5월에 됐습니다. 지난해. 그렇죠. 그러면 3월 달에 원내대표는 윤재욱 전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윤재욱 전 의원은 뭡니까? 원내대표인데 그때 패싱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미리 3월부터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상상 속에서 이걸 또 하는 건가요? 엄청난 사람이었네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도 이걸 알고 막 실행을 하려고 하고 제가 좀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즘 뭐 그 법사위에서 맹활약 중인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법무부 장관 때 또 명언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잠깐 차용을 한다면 소설 쓰시네. 소설 쓰시네. 지금 특검이 소설 쓰시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지금 발표하는 박지영 특검보다 사실 기획통이어가지고 수사 잘 못해요. 그런데 2024년 3월부터 계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압수수색 대상 기간도 그래서 2024년 5월부터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저도 궁금한 부분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라 전 원내대표거든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실을 왜 압수수색한다는 거지? 그것도 좀 예전에 아파트 이사 간 사람이 지금 누가 이사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전 주인이 여기 살았으니까 그 아파트 압수수색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황당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림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생업에 굉장히 매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팩트 확인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본청에 원내대표 압수수색을 한다? 국민의힘이 크게 잘못했나 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이런 각인 효과를 위해서 이사 간 집을 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주인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관련된 것들을 거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기 한다면 그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까지 다 바뀌는데 밑에 직원들까지 다 바뀌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당한 건 뭐냐면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변호인 참여의 영장 집행을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의 절차대로,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이란 거는 나중에 그게 증거로서의 어떤 채택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건 뭐냐? 이게 증거로서 인정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로 일단 그림을 만들어서 네.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야, 뭔가 있으니까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야? 법원이 영장 내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일종의 프레임인 거죠. 너무 수사가 좀 거칠다는 그런 지적이 법조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조은석 검사가 잭 스미스 검사 아닙니까? 조 스미스. 예. 조 스미스인가요? 그러니까 조 씨니까. 예. 조 스미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얘기를 지금 숙청과 혁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친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앞에서 SNS 대구서 시작하기 3시간 전에 얘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행정명령 서명식에 질문 나왔을 때도 또 얘기하고 면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진짜 오해라고 하니까 오해인 줄 알더라 이렇게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깅그리치 의장 전 하원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법치로 회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켜보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렇죠. 지금 잭 스미스, 조 스미스 검사 특검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특검 얘기 제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 이제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집사 게이트다 하고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일부 언론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투자 의혹을 받는 3명 모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요즘 법원에서 어지간하면 영장 기각 안 시키거든요. 구속영장 기각 안 시키는데 3명 전원 영장을 기각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좀 망신을 자초했다. 별건 수사에 매달리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특검에 사실 뭘 수사하려고 하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잘 몰라. 이거 어떤 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곁다리 부분만 자꾸 나온다. 물론 뭐 곁다리라도 혐의가 있다면 그건 수사를 해야겠지만 근데 원래 하려고 했던 그 혐의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그 본건 혐의보다는 다른 뭐 보석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가 되었고 별건으로 이제 구속을 한 거 아니냐. 변호인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특검에서 영장이 뭐 기각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작 그 통일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 한학자 여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창시자의 그 부인이죠. 이분의 변호인으로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인 오광수 전 수석이 갔다. 야, 이건 뭐예요? 이재명 정부 주변 이재명을 둘러싼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 물론 짧게는 했지만 그래도 민정수석입니다. 한 일주일 좀 못한 것 같은데. 그건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지금 통일교 쪽에서 이제 변호인을 섭외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오광수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이 볼 때도 이건 무리하다. 왜냐하면 돈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명확하게 특검의 수사가 문제라고 생각이 해야지만 내가 이걸 하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만약 이거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광수 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좀 말하면서 제가 좀 말이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오광수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 어떤 인식,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하에서 이뤄지는 이 특검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변호인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다면 이재명 특검의 문제점을 본인의 그 변호인을 자처함으로써 이거를 온몸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특검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변호사로서의 어떤 감각 그런 생각하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요 추미애 법사위가 특검법 개정안을 오늘 전체 회의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뭐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그다음에 기간도 더 늘리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겼죠. 그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이번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근데 다른 당 간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는 것도 이것도 처음 본 장면이고 하도 희한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요, 특검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내란 특별재판부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3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기소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까지 위헌정당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를 계속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까지 위헌정당으로 만들고, 위헌정당 출신 의원들은 동일 지역구에 뭐 출마 금지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시나리오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 때까지 가려는 거 아니냐, 뭐 누구나 여의도에서 관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예. 지금 특검 관련해서 판판이 깨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이른바 내란과 그런 프레임 속에서 굉장히 움츠러졌습니다. 그렇지만 법원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죠. 보아하는 꼴을 보니 이거 너무 심하다. 네. 그리고 사법부도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특검을 넘어서 특판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판. 사실상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증거를 통해서 헌법과 법리를 제대로 적용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잠깐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특검, 그 집사 특검, 제가 실은 집사 게이트라는 얘기를 몰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JTBC 가서 있는데 집사 게이트라는 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 프레임으로 자주 방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걸 질문 들어서 공부를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경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흐름이 아니라 별건을 가지고 증폭을 시킨 거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거부됐을 때 그 판사가 대체 구속 사유가 뭐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급한 겁니다. 그래서 더 센 특검 그리고 내란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가 볼 때 지금 서강이 비추고 있다. 나쁘지 않다. 왜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의 캐릭터 누구보다도 잘 국민들이 아실 텐데 완장까지 채웠습니다. 완장까지 채우면 눈빛이 달라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야당 간사로 국민의힘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야당 간사 관련해서 그거를 위헌적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이 야당 간사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전투력에서 밀리니까, 논리에서도 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지 춘향으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안 소위 1소위 같은 경우도 주진우 의원이 거기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어떤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야당 간사에 대해서 이거를 선임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관례고 전례입니다.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새로운 어떤 노멀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김경수 전 지사를 날린 게 뭡니까? 창시자죠. 그게 당대표 때 했거든요. 두 번째, 이분이 법무부 장관 때 어떤 걸 했습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괴롭히고 해서 끝끝내 대선 주자로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만들었죠. 그럼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 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서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지 참혹 기대가 되는데 엑스맨들의 등장이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광폭 행보를 통해 가지고 7, 8월 굉장히 어떻게 보면 8월 내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9월 달에는 잠시 조국은 쉬고 9월 달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민낯, 이 입법 폭주, 광폭의 제가 볼 때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올해 행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유명한 분이니까.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짧게 몇 가지 포인트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문정 지금 검사장이 됐습니다. 동부 검사장인데 지금 이제 검찰을 뭐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도 폐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뭐 수사 구조를 개혁하고 개편하는 게 아니라
이 경찰이나 그다음에 중수청의 그 비대화를 만들게 돼가지고 이게 결국 이제 행안부 안에 경찰이 이미 있고 그다음에 중수청까지 놓게 돼서 뭐 정권에서 수사를 틀어진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그 이문정 검사장을 또 저격한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후배 검사 안미연 검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사연 많은 분인데 수사 개념조차 모르냐? 본업은 부업처럼 하고 본업은 인플루언서로 사셨다고 해도 수사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냐? 이거 11기 후배거든요. 11기 일반 회사 기자도 11기 후배가 너 기자 맞아?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지금 저격을 당했다. 또 제가 또 말씀드리면 장경진 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아니 정치만 바라보면서 이런 소리 했냐? 이문정 검사가 상당한 미제 사건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니까 당신 사건도 처리 안 하고 떠났잖아 라고 또 저격을 했고 이거는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인데 이문정 검사장의 옛 상관이었던 박철환 검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충주지청 근무할 때 자기가 이문정 검사장을 이문정 당시 부장검사를 본인이 이제 지청장일 때 그 검사 부적격이라고 근무평정을 했다. 내가 너를 부적격이라고 평가를 했으니까 언론에 이걸 공개해가지고 당당하면 너의 이제 근무평정 관련해서 내가 근무평정을 잘못했다고 남용을 했다고 그렇게 타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또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에서 청렴 강의를 이문정 검사가 했다는데 아니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검사가 청렴 강의를 하기에는 이거 어울리지 않는 주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동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민주당이 주최하는 그런 뭐 국회 행사 같은데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 부채도 들고 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어떤 조직에서 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일로서 자기가 어떤 뭐랄까요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이 조직이 문제다. 그 조직의 문제점을 계속 부각하는 거죠. 그 특히나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 그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진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근데 지금 또 옮겨 탔어요. 뭐냐면 개딸들한테 옮겨 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검찰 개혁에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이재명계의 좌장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쉽게 말하면 검찰에 포위돼서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님이 소위 말해서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임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명을 언급하면서 봉욱 민정수석, 뭐 대검찰청 차장, 이 지금 검찰청 직무대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딱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검찰의 오적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권력 구도에 있어서의 정점이 있는 개딸들, 이 개딸들과 지금 개딸들의 어떻게 보면 신임을 얻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게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은 지금 동부지검장인데 자기가 문을 닫고 나온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지검장이 아니라 검찰의 장의사, 장의사로서의 어떤 비판도 있는데 그 비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검장이 아니라 검찰의 장의사가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선거나 그런 거에 나오기 위해서 커리어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은 묻고 따지지 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어떤 개악이죠. 개혁이 아니라 그런 개혁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피해를 보더라도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원상 회복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민주당이 악마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고지순한 정의 절대 명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속도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
개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런 이문정 검사장마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당 의총에서 정성호 장관의 그 행안부 밑에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이제 법무부 밑에다가 중수청을 놓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당 의총에서 정성호 안에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밑에다가 중수청을 두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친명이 그립을 쥐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 대통령이 그립을 쥐지 못하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럼 명청교책이니 그다음 명청전쟁이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 이제 수사와 관련된 것조차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해도 바로 전혀 듣지도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뭐 명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여당 강성 지지자들이 이러니까 이제 여당 쪽도 좀 내분이 있나 내홍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보도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 강성 지지층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탈당 촉구하는 그런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인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계속 대통령의 메시지가 생각보다 힘을 못 받고 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탈당해라, 탈당 집회 예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개딸들이 문재인 탈당 촉구 집회를 하려고 한다. 전면전이 예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개딸들이 좀 분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찬대를 예. 꽂아놓고 싶었는데 예. 그리고 처음에 출발했을 때만 해도 왕수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정청래 당시 후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2018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도지사는 뭐 발언을 하면 분란만 일으킨다. 네. 난 그냥 싫다 이렇게 그냥 싫다. 그냥 예. 싫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아는 개딸들이 정청래 가지고 정청래를 대해서 왕수박이라고 해서 정청래 당시 후보가 예전에 자기가 논산에서 수박 농사했을 때 그걸 하면서 왕수박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과정 속에서 본데 김어준과 그 정청래 연합군이 실질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실체적인 권력보다는 이제 해석되고 인지되는 권력인데 개딸의 소유권을 놓고 1차전에서 이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른바 개혁, 검찰 개혁에서도 무게감이 계속 쏠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딸 중에서도 이재명을 좋아하는 개딸과 정청래를 좋아하는 개딸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에 조국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더 센 발언을 할수록 이 개딸 중에서 정청래의 개딸을 조국은 더 센 왼쪽으로 가면서 예. 자기한테 끌고 오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들 입장에서는 조국 사면을 요청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눈에 가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 탈당시켜야 된다.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권력, 본인들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예. 권력 암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등판을 했고 조국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딸 소유권을 놓고 이재명과 정청래와 조국, 그 조국의 뒤에는 문재인, 그러다 보면 개딸끼리 속된 말로 개싸움을 벌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